상상해 볼게요. 우주선 밖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구에서는 항상 뭔가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차 소리, 사람 소리. 근데 여기는 완전한 침묵이에요. 눈앞에는 끝없는 검은 공간. 저 멀리 파랗고 작은 지구가 보여요. 우주복 안에서 내 숨소리만 들려요. 그러다 갑자기 딸깍. 연결 라인이 끊겼어요. 우주선과 나를 이어주던 줄이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우주선은 계속 앞으로 가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요. 그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할 질문들이에요. 우주에서 숨을 못 쉬면 몸이 폭발할까요? 시신은 썩을까요? 얼어붙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될까요? 실제로 우주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을까요? 화성에서 누군가 죽는다면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화에서는 우주에서 죽으면 몸이 폭발하거나 순식간에 얼어붙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실제 우주는 영화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이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무서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세요. 먼저 우주가 어떤 환경인지 알아야 해요. 우주는 진공이에요. 공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숨을 쉬는 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건 대기압이 몸을 눌러주기 때문이에요. 지구 대기압은 1기압이에요. 우리 몸은 이 압력에 맞게 진화했어요. 우주는요? 거의 0기압이에요. 바깥에서 몸을 눌러주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펑. 몸이 폭발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는 폭발하지 않아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탄력이 있어요. 피부와 근육이 어느 정도 몸 내부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노출된다고 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폐가 팽창해요. 폐 안에 있던 공기가 외부 압력이 사라지면서 바깥으로 나오려 해요. 이때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숨을 참으면 폐 안의 공기가 팽창하면서 폐 조직이 찢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숨을 내쉬어야 폐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체액이 끓기 시작해요. 끓는다고 하면 뜨거운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끓는 온도는 기압에 따라 달라져요. 압력이 낮아질수록 낮은 온도에서도 끓어요. 우주의 거의 영기압 환경에서는 체온인 37도에서도 체액이 기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혀나 눈 같은 표면 체액부터 기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 번째, 몸이 부어요. 체액이 기화하면서 몸 전체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원래 몸 크기의 2배 가까이 부풀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피부가 버텨주기 때문에 폭발까지 가지는 않아요. 네 번째, 1015초 안에 의식을 잃어요. 산소가 없으니까요.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면 약 10초에서 15초 안에 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2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정리하면 우주에서 노출되면 폭발하거나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아니라 몸이 붓고 체액이 기화하기 시작하고 의식을 잃고 그 뒤 몇 분 안에 사망해요. 영화보다 극적이진 않지만 훨씬 이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섬뜩하죠. 사망 후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는 부패해요. 박테리아와 산소가 있어서 몸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우주에서는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주 공간에 직접 노출된 경우. 산소가 없으니 일반적인 부패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다른 변화가 생겨요. 우주는 낮과 밤이 극단적으로 달라요. 태양빛이 닿는 쪽은 섭씨 120도가 넘고 태양빛이 없는 쪽은 섭씨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요. 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서 시신은 점점 건조해지고 딱딱해져요. 일종의 미라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태양 방사선까지 쏟아지면서 세포 조직이 손상돼요. 시간이 지나면 매우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지구에서 몇 주면 분해될 것이 우주에서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달 표면인 경우.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요. 우주 공간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중력이 있다는 점이 달라요. 달 표면에 놓인 시신도 마찬가지로 부패보다는 건조와 방사선 손상이 일어나요. 달에는 아폴로 미션 때 남기고 온 물건들이 아직도 있어요. 깃발, 장비, 신발. 달 표면의 조건을 생각하면 그 물건들은 아직도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시신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주선 내부인 경우. 이건 지구와 가장 비슷해요. 우주선 내부는 산소가 있고 온도도 유지되니까요. 박테리아도 살 수 있고 부패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폐쇄된 공간에서 시신이 부패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다른 승무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주선 내 사망은 단순히 슬픈 사건이 아니라 나머지 승무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요. 우주에서 죽으면 끝없이 우주를 떠도는 거 아닐까? 별과 별 사이를 영원히 떠도는 낭만적인 이미지.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답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지구 가까이 있다면 지구 중력이 계속 영향을 줘요. 결국 시신은 지구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돼요. 대기권에 진입하면 마찰열로 타버려요. 유성처럼요. 그러니까 지구 근처에서는 영원히 떠도는 게 아니라 결국 타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먼 우주에 있다면요? 다양한 천체들의 중력 영향을 받아요. 달, 화성, 태양. 이 중력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시신은 예측하기 어려운 궤도를 그려요. 태양 주변 궤도로 들어가면 태양을 공전하는 거대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행성의 중력에 잡혀서 그 행성 주변을 돌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주 쓰레기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에는 이미 폐위성, 로켓 파편, 각종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있어요. 이것들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작은 나사못 하나도 우주선에 충돌하면 치명적이에요. 시신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서 방치된 시신은 이론적으로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겠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게 다 이론 아닌가요? 실제로 우주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1971년 소련의 소유즈 11호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3명의 우주인이 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길이었어요. 지상에서는 교신도 잘 됐고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캡슐이 착륙하고 문을 열었을 때 3명 모두 사망해 있었어요. 원인은 압력 밸브 문제였어요. 귀환 캡슐이 분리될 때 작은 밸브 하나가 열리면서 캡슐 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도중에 3명 모두 질식사한 거예요. 그 밸브를 막았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고 이후 소련은 우주인들에게 귀환 시 우주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어요. 1986년 챌린저호예요. 발사 73초 만에 우주왕복선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7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고무 오링이 경화되면서 연료가 새어나온 게 원인이었어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의 실패가 7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2003년 컬럼비아호예요. 이번에는 대기권 재진입 중이었어요. 발사 때 단열재 조각이 날개에 충돌했는데 당시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16일간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날개로 대기권 마찰열을 못 버티고 공중에서 분해됐어요. 7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어요. 이 사고들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주는 인간에게 절대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수, 아주 작은 부품, 아주 사소한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미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류는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 2030년대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NASA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지구에서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가는 데만 6개월, 오는데 6개월. 총 1년 이상의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신을 지구로 가져오려면 6개월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해요. 폐쇄된 우주선 안에서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는 건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돼요. 화성에 두고 온다면요? 화성은 지구 생명체로 오염될 수 있어요. 설령 죽은 세포라도 화성 환경에 놓이면 화성 탐사의 과학적 순수성을 망치게 돼요. 이 미생물이 원래 화성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서 온 건가?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NASA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요. 첫 번째, 냉동 방식. 시신을 냉동 보관해서 귀환할 때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공간 문제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혀요. 두 번째, 소각 방식. 시신을 완전히 태워서 오염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연료 소모가 크고 우주 공간에서 소각이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재활용 논의. 이건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방법이에요. 시신의 유기물을 토양 개량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모든 자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지구에서도 죽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 수천 년간 고민해 왔어요.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 고민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돼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지켜져야 하는가, 생존을 위해 무엇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돌아볼게요. 우주에서 노출되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체액이 기화하고 몸이 부으면서 10초 안에 의식을 잃어요. 시신은 산소가 없어서 부패하지 않고 미라화되거나 방사선에 손상돼요. 지구 근처라면 결국 대기권에서 타버리고 더 먼 우주라면 천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궤도를 그려요. 실제 사고들은 아주 작은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화성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우주에서의 죽음이라는 전혀 새로운 문제와 마주해야 해요. 우주는 낭만적으로 보여요. 끝없이 펼쳐진 검은 공간, 빛나는 별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근데 사실 우주는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공간이에요. 공기도 없고 압력도 없고 방사선이 쏟아지고 온도는 극단을 오가요. 인간은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우주를 향해 나아가요.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위험보다 호기심이 더 큰 존재인지도 몰라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싶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고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을 밟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위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간 이유일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험을 알고도 우주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도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궁금증을 계속 풀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